자,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정사가 부사구로 쓰인 경우입니다. 부사 역할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부사구로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질 때는 무엇을 수식하느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목적, 원인, 그 다음에 이유, 결과, 조건, 그리고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볼까요?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He visited me to learn English. 그는 나를 방문했습니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했죠? 이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와 다릅니다.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는 뭐뭐를이고 이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데다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면 목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I was glad to talk with him 그랬습니다. I was glad, 나는 기뻤습니다. To talk with him, 그와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자, 뭐뭐 하게 되어서라고 해석하면 이걸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To know his speaking ability, 자, 알게 되어서 뭐를? His speaking ability, 그의 회화 실력을 알게 되어서. 회화 실력을 알고 놀랐다 이거요. 뭐뭐 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그 앞에, 그 부정사 앞에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말, 뭐 happy, glad, surprised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온다. 보통 이제 형용사나 동사가 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동사가 온다. 자, 그걸 이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He must have made an effort to speak so fluently 그랬습니다. He must have made an effort. 그는 must have pp, 즉 과거분사. 이거 뭐죠? 뭐뭐 했으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he must have made an effort. made an effort, make an effort, 노력하다라는 수거죠. 그는 노력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to speak so fluently. 자,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니 뭐예요? 뭐뭐 하다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제목을 붙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he must have made an effort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노력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to speak so fluently.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런 거 뭐예요? 요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요렇게 그가 노력했으면 틀림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보통 합니다. 해석은 뭐뭐 하다니. 다음, he'll grow up to be a good interpreter 그랬습니다. he'll grow up. 그는 성장할 것이다. to be a good interpreter. 훌륭한 통역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라서 훌륭한 통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결과라고 하는데요.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원인에서 뭐뭐 해서하고 다르죠. 이것은 뭐뭐해서 어떻다 이거고 이것은 뭐뭐해서 결과 어떻게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will grow up. 그는 성장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맞죠. To be a good interpreter. 훌륭한 통역사가 되기 위하여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목적같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해석을 해놓고 보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훌륭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성장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성장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의지 동사라 그래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의지 동사가 올 때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동사잖아요. grow업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무의지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된다는 이제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이제 대충 이렇게 이해해 두고요. 그 다음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you'd think him a foreigner. you'd think, 너는 생각할 것이다. him, 그를 a foreigner,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뭐뭐 한다면 하는 겁니다. 다음에 he's diligent. 그는 부지런합니다. enough to do all his homework 그랬습니다. enough, 충분히 to do all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해석은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했죠. 특히 enough가 앞에 나오면요. 정도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냥 해석을, 그러니까 그 부정사가 부사구로 쓰일 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무슨 절대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뭐 가끔 뭐 내신 문제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해석할 줄 알면 되지 그걸 어떻게 또 분류하느냐 이거는 뭐 선생님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내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공부해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money problems are difficult to solve 그랬습니다. money problems, 돈 문제들은 are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solve, 풀기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to solve라는 부정사의 부사정법이 꾸며주는 겁니다. 다음, he is too poor, 그는 너무 가난하다.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하면 이 부사를 수식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he is too poor, 그는 너무 가난해서 to study abroad, 외국에서 공부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이 문장에 이 to라 그러는데 이 to 용법이라 그러는데 이 to 용법의 내용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문장 전환 문제에선 he is so poor that he can't study abroad 이런 식으로 so that can not으로 바꿔줘요. 그런 문장 전환 이제 그 공부도 이제 있어요. 뭐 저 해본 사람 알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단문이죠. 예, 구니까. 근데 이제 so that can not으로 하면 이제 뭡니까? 절이 되죠. 아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뭐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글쎄 어떻게 양쪽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은 이 결과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부사 수식하는 걸로 보여지는 게 내용상 맞지 않나. 해외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가난하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영어를 그냥 쭉 읽어나갔을 때 어떤 느껴지는 뉘앙스에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투를 소대 캔낫으로 바꿔주는 문장 전환 문제를 내는데 이거 누가 옛날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볼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의미 없더라도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런 이제 문제풀이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문장 전체를 이해하자는 게 포인트가 되죠. 자, 어쨌든. 자,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적, 원인, 그 다음에 이유, 결과, 조건, 그리고 정도,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건 또 따로 나눠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것들도요, 뭐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해석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이라는 건 거기에 어디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또 이렇게 분류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나오는 문장들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여기 나온 대표적인 문장들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연습을 해두면 됩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부사는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여기 나왔네요. to 동사의 표현은 부사 to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부사 수식이죠. 뭐뭐해서 뭐뭐 한다로 해석하면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사의 부사정법은 부사와 같은 역할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 무엇을 수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따라서 위에 대표적인 예문들을 해석과 함께 기억해 두는 것으로 용법 구분은 충분합니다. 자, 다음 동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요점 백시. 동명사는 명사 하나로 쓰입니다.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했죠.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동명사는 명사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분 세 가지가 되는데 그 구분하는 건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뭐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ing 붙여서 나오는 걸 일단 동명사로만 고정해서 얘기합시다. 자, 동명사 talking aloud.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was a good exercise. 훌륭한, 좋은 훈련이었다. 예, 주어로 쓰였습니다. talking aloud가 전체 하나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his other method was reading books aloud. 그의 다른 방법은 reading books aloud.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겠어요. 자, 뭐, 이 aloud가 이제 토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books가 read의 목적어고, aloud는 read를 수식하는 부죠. 그러니까, 하여튼, 동사하고 관련됐으니까 한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reading books aloud, 큰 소리를 읽는, 그 책을 읽는 것. 이게 지금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고요. He enjoyed, 그는 즐겼습니다. Watching American dramas,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 근데, 이제 동사, 일반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he became used to listening to English news 그랬습니다. He became used.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to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죠? 예, 명사로 뭐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왔죠? listening to English news. 영어 뉴스를 듣는 것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watching American dramas가 타동사 enjoy의 목적어고요. listening to English news는 전치사 to의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명사는 명사와 같은 역할이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똑같죠. 동명사는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쓰임 뜻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등으로 해석합니다. 자, 분사를 보겠습니다. 요점 111. 분사는 형용사를 씁니다. 단 분사 구문의 형태로 쓰일 때는 부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겠습니다. He is called. 그는 불리옵니다. A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He doesn't speak in broken English.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In broken English. 깨어진 영어, 즉 불완전한 영어로. 즉 walking이라는 현재분사가 dictionary라는 명사를 앞에서, broken이라는 과거분사가 English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이렇게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미고요. 다음, Who is the boy reading a book in the subway? 자, 이건 좀 길죠. 책을 지하철에서 읽고 있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뒤에서 꾸민 겁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 소년. 이 분사, 현재 분사가 길어져서 뒤에서 꾸밉니다. 다음, He always reads books written in English. English. He always reads books. 그는 항상 책을 읽습니다.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역시 길기 때문에 뒤에서 꾸민 겁니다. reading은 현재 분사고 과거분사, written은 과거분사죠. 현재 분사는 과거분사든 뒤에 동반하는 말 때문에 길어질 때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다음,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He takes work memorizing some sentences. 그는 산책을 합니다. memorizing some sentences. 약간의 문장을 외우면서 그랬습니다. 자, 외우면서. 현재 분사요. 진행의 의미가 있죠? 자, 그는 산책을 합니다. 자,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약간의 문장을 외우면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격 보호고요. He looks satisfied. 그는 만족해 보입니다. with the way he's studying. 자, memorizing some sentenses는 현재 분사가 그 뒤에 동반하는 말들을 같이 간 거고요. satisfied with the way he's studying은 또 satisfied라는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딸린 말들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태로 보인다. 만족한 상태로 보인다. 뭐에 만족해? with the way, 방식, he's studying.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에 만족한 상태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주격 보호예요. 자, 그러나 사실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주격 보호로 쓰일 때는요, 별로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가볍게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게 분사구문처럼 나중에 나오는 분사구문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법적으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이 보호 역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음, I saw him speaking to the mirror. 나는 봤습니다. 그가 speaking to the mirror. 거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오형식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목적보로 현재 분사가 나온 거고 여기는 과거 분사가 나온 겁니다. 자,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데 진행이고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I saw him speaking to the mirror. 나는 그가 거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진행의 의미가 있죠. 현재 분사는 I felt my heart moved with his constant effort.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내 마음이 감동받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목적 보호로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쓰인 것을 봤습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단어이면 앞에서, 구이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즉, 분사가 혼자 나오면 앞에 위치하는데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한다. 그 얘기한 거고요. 분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나 목적어의 동작의 진행을 설명하거나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보호,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보호죠. 또는 동작을 받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진행은 현재분사, 그 다음에 수동은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거죠. 자, 분사구문을 가볍게 보겠는데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ing를 붙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고 분사구문은 부사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그러는데요. 때로는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자,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건물을 만날 것이다. 그때 이 접속사를 빼고요. 주어를 빼고, 여기 주어가 일치하거든요. 그럼 빼요. 일치하지 않으면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턴에다 ing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절이 구로 바뀐 겁니다. He bought a book and he gave it to me. 그는 책을 샀고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역시 접속사 빼고 주어를 빼고 주어가 일치하니까 뺍니다. 일치 안 하면 안 빼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를 만든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절을 구로 바꾼 거로 보면 되고요. 그냥 해석은 절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자, 준동사의 주어 표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